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과학 5차시에요. 5번째 시간이고 여러분도 드시면서 수업을 들으세요. 뭐 그러겠지만.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별의 진화입니다. 넘어가 봅시다. 지난 시간까지 굉장히 우리가 수업을 벌써 4번이나 했기 때문에 막 배운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업이 점차 진행될수록 원래는 이제 앞에 했던 내용들을 복습하는 시간도 꽤나 많이 투자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원격 수업에서는 좀 덜 하려고 그래요. 영상 자체가 길어지는 거가 일단 너무 부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필기도 열심히 하고 또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면서 상기를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똑같은 말이죠. 정상우주론과 빅뱅 우주론 기억이 나요? 사람 이름도 좀 기억이 나면 좋은데 정상우주론 누가 기억이 나요? 호일이 기억이 나요. 호일. 빅뱅 우주론 가모프 이렇게 기억이 나요. 둘 중에 누가 맞다고, 누가 뭘 봤다 그랬어요. 둘 중에 누가 맞대요. 가모프가 맞다고 한 얘기야. 누가 그랬어요? 누구랑 누가? 두 명이. 뭘 봐서? 우주 배경 복사를 봐가지고, 그죠? 빅뱅 우주론이 맞다. 펜지어스랑 윌슨이 그랬죠. 그죠? 뭐 그 전에 허블도 있었고 뭐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원자의 구성. 우리 주변의 물질들은 원자로 되어 있고요. 원자는 뭘로 되어 있죠? 우리는 어디까지 쪼개본 겁니까? 저 원자는 원자핵이랑 전자로 되어 있다고요. 전자. 그죠? 수소원자는 수소원자핵이랑 전자로 되어 있을 거고, 뭐 탄소원자는 탄소원자핵이랑 전자로 되어 있겠죠. 그죠? 원자핵은 뭐랑 뭘로 되어 있어요? 이쪽에 보면 양성자랑 중성자로 되어 있다. 양성자랑 중성자. 양성자랑 중성자는 쿼크로 되어 있다고요. 그죠? 쿼크. 그 정도. 그래서 우주가 생겨난 다음에 당연히 가장 작은 입자부터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죠? 쿼크랑 전자가 생겨난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뭐 원자핵, 원자 뭐 이런 순으로. 그래서 우주가 탄생한 이후 그 특정한 때가 있었죠. 3분의 1 때랑 38만 년 그때 일어난 사건들 그 둬야 될 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기억을 해보시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이제 스펙트럼이었죠. 빛에 대한 얘기를 처음 했던 게. 그래서 빛이라는 거는 각자 저마다의 파장과 진동수를 가지고 있고, 그 두 개를 곱했을 때 모든 빛이 다 같은 값이고, 그죠? 모두 다 같은 값이고, 진동수가 크면 에너지가 큰 빛이고, 그랬던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스펙트럼은 빛을 파장이 큰 거부터 혹은 파장이 작은 거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줄을 세우는 거라고 했었어요. 그쵸? 지난 시간에 이제 조금 설명 안 했던 부분인데 잠깐 그래도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빛이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빨주노초 파남보도 있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빛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가시광선. 그래서 보통 이제 보면 여기가 빨간색부터 해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예쁜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가시광선 왼쪽 빨간색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빨간색에서 보라색으로 갈수록 빛의 파장은 어떤 거예요? 파장은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는 점점 커지는 거고요. 진동수 따라서 뭐가 하면 돼? 에너지가 점점 커지면 돼. 그죠? 선생님 다 자꾸 누가 카톡 하는데 지금 수업 끝나고 받을게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보통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을. 근데 이거 가시광선만 표현한 거고, 요 빨간색 바깥쪽 있죠? 빨간색 바깥쪽이 있고 요 보라색 바깥쪽도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가 들어봤어요. 보라색 바깥쪽이랑 빨간색 바깥쪽. 빨간색 바깥쪽, 여기가 적외선이고요. 여기는 한자로 이제 빨간색 적자를 쓰는 거죠. 여기는 자외선이에요. 자외선.
자외선. 적외선이랑 자외선이랑 뭘 피부에 맞으면 안 좋을까? 뭘 맞지 말라 그래요. 자외선을 맞지 말라 그러죠. 자외선은 에너지가 큰 빛이기 때문에 피부에 손상이 있어요. 그죠? 이쪽 적외선은 당연히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작아요. 그죠? 뭐 이런 정도. 뭐 이쪽으로 적외선보다 더 이쪽으로 가면 이제 뭐 X선, 뭐 방사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더 큰 에너지. 이런 거 맞으면 돌연변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까 절대 맞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거기까지. 아무튼 이런 얘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하지 않았지만 이 스펙트럼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 뭐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연소 스펙트럼. 발음이 어렵네. 스펙트럼. 네. 아무튼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 좀 기억이 납니까? 프린트 이수민 선생님께서 너무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거기 보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배울 건 요거예요. 오늘 배울 건 요겁니다.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 그래서 생성 과정이랑 진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원소 생성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가 수소, 뭐 산소, 헬륨, 탄소 굉장히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죠. 그래서 이 주기율표인데 원소가 되게 많아요. 여기 잘 보면 여러분들 그냥 네이버에다가 주기율표라고 치면 이런 거 나와요. 그럼 이거 보면 되는데 여기 보면 118번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이런 많은 원소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전자라든지 뭐 양성자, 쿼크 뭐 이런 거는 그때 생겨났겠지 뭐 이렇게 하지만 이런 다양한 원소들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해서 별의 생성 과정으로 가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 22쪽에다가 포스트잇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가 또 교과서가 까매가지고 필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데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하면 이거예요. 별의 생성 과정. 별의 생성 과정 1, 2, 3번으로 정리를 하면 성간물질들이 중력에 의해서 뭉쳐져요. 중력 일단 들어요. 그리고 뭉쳐진 성간물질들은 온도가 올라가요. 뜨거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뜨거워진다는 얘기. 그리고 수소행융합이 가능한 온도에 이르게 되면 빛과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별이 돼요. 이런 식으로 별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겠죠? 선생님이 뭐 되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래서 알려면 요걸 알아야 돼요. 잠깐만요. 언제부터 잃었지? 위에가 보여야죠. 삐뚤네 또. Sorry. 이런 적은 참. 분명히 시작할 때 맞았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알고 가야지 저 별의 생성 과정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성간물질부터 얘기를 좀 해봅시다. 성간물질 다 한자예요. 한자 잘하는 사람 있나요? 선생님은 한자를 잘 못해서 뭐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아. 그래서 별이고요. 별 성자에 사이 간자를 써요. 그래서 별 사이에 있는 물질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쉽게 생각하면 우주 먼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주에 이제 조그마한 먼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떠다닐 거 아니에요. 걔네들을 성간 물질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다음 중력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정확히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중력은 어떤 일단 힘이에요. 힘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어떤 힘이냐면 질량이 있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죠. 안 써도 돼요. 이거 뭐 써도 되는데 안 써도 돼요. 작용하는 인력이. 원래 수업 같았으면 쓰라고 해요. 선생님이 쓰라고 하는데 지금 원격 수업이라서 네. 뭐 쓸 시간도 주고 이런데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질량이 있으면 서로 작용해요. 당연히 우주먼지도 되게 가볍긴 하지만 저울에다 달아보면 질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먼지끼리 서로 잡아당기죠. 선생님이랑 칠판도 잡아당기고 있죠. 질량이 이거 무게 달 수 있잖아요. 선생님도 달 수 있고 뭐 이 보드마카도 그렇고 선생님을 땡기고 있다고 질량이 있는 물체끼리 서로 당겨요. 근데 그렇게 당기는지 잘 모르겠죠.
느끼기 어려워요. 우리 인간 수준에서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도 보드마커가 있지만 저 뒤에도 뭐 책상도 있고 저쪽에서도 땡기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는 어려워요. 근데 중력이라는 것 때문에 우주에서는 그 우주 먼지들이 뭉쳐진다고요. 그냥 두면 저절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뭉쳐진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핵융합 반응. 그래서 우리가 원자핵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죠? 핵융합 반응은, 핵융합이라고도 하고 뭐 반응을 이제 생각해. 핵융합은 뭐냐면 어떤 원자핵이 다른 원자핵이 되는 걸 말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원자핵끼리 뭉쳐가지고 뭐 종류가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자핵 뭐 A랑 B랑 합쳐서 뭐 다른 원자핵이 되는 뭐 이런 반응을 핵융합 반응이라고. 혹은 뭐 A랑 A랑 합쳐서 C가 되는 요런 걸 핵융합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책에 나오는 건 핵융합 반응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소 핵융합 반응이 나와요. 수소 핵융합이 나와요. 그래서 수소 핵융합 같은 경우는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어떤 원자핵이 수소 원자핵. 수소는 H라고 씁니다. 수소 원자핵 몇 개가? 4개가. 어떤 원자핵으로 바뀌냐면 헬륨 원자핵으로 바뀝니다. 헬륨 원자핵 1개로 바뀌어요. 1개로 바뀝니다. 그리고 보통 이 핵융합 과정이 일어나면 빛이 나오게 돼 있어요. 빛이 나온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에너지. 빛이나 에너지나 등가예요. 등가.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좀 어려운데 아무튼 빛이 곧 에너지예요. 빛이 곧 에너지. 아시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나오게 된다. 뭐 요런 게 핵융합 반응이에요. 당연히 요게 바뀔 수 있죠. 그래서 핵융합 같은 경우는 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필요한 것들. 그래서 재료가 되는 애들이 있고 이 나오게 되는 생성물질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 하나 더 필요한 게 굉장히 높은 온도를 요구해요. 높은 온도 T라고 쓴다 했죠. 굉장히 뜨거운 상태에서만 이 핵융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인간이 지금 인공적으로 이제 핵융합 할 수 있는 게 수소 핵융합 정도는 가능해요. 가장 그래도 핵융합 중에서 가장 낮은 온도에서 할 수 있는. 근데 그 다음 핵융합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열을 이제 뭔가 보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 기술까지는 안 돼요. 이것도 높은 온도 그래서 얼마냐면 1000만 켈빈이에요. 1000만 켈빈. 1000만 켈빈. 이거 켈빈 선생님 이게 안 해줬죠. 온도를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뭐 얘기해요? 37.5도? 뭐 37.5도. 아니면 오늘 영하로 떨어졌대. 영하 뭐 10도래.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도 하고 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건 섭씨 온도라고 그래요. 섭씨 온도. 단위가. 섭씨 온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활 속에서 쓰는. 근데 과학에서 쓰는 단위는 조금 달라요. 더 뭔가 과정이 있는데 그거 생략하고 켈빈이라고 그래요. 켈빈 이렇게 쓰면 보이나요? 켈빈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우리 온도에서 예를 들어 37도를 켈빈으로 바꾸면 이게 바꾸는 공식이 있는 거죠. 273을 더해주면 돼요. 273 더하면 얼마예요? 37도는 켈빈으로 바꾸면 310켈빈이 돼요. 310켈빈. 그러니까 1000만 켈빈은 도씨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 섭씨 온도로 바꾸면 273을 빼주면 되죠. 9727도. 7도가 아니고 9720이야. 쏘리. 9727도가 되겠죠? 엄청나게 뜨겁다고. 아시겠죠? 엄청나게 뜨겁다고요. 아무튼 그런 정도의 온도가 되면 수소 핵융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렇게만 좀 알고 다시 이제 별의 생성 과정으로 갑시다. 별의 생성 과정으로 보세요. 지우개 어디 갔지? 별의 생성 과정을 보시면, 그래서 성간물질들이 중력에 의해 뭉쳐져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제 어떤 중력이라는 힘 때문에 뭉쳐진다고. 뭉쳐지면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요, 선생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20명 있다 그러면 20명끼리 이렇게 다 같이 안아보세요. 다 같이 한 군데 모여 있어 보세요. 좁은 데 들어가가지고 덥겠어요, 안 덥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온도가 올라간다고. 아시겠죠? 수소 핵융합이 가능한 온도에 이르게 되면 빛과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별이 된다. 그래서 별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온도가 점점 올라가요. 주변에 있는 애들을 뭉치면서. 그리고 뭉치면 뭉칠수록 주변을 더 세게 잡아당겨요. 중력이라는 힘이 원래 그래요. 무거운 질량이 큰 애가 더 큰 힘으로 잡아당긴다고. 그래서 수소 핵융합을 뿅 하고 나면, 그래서 빛과 에너지를 방출한, 그때부터 이제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또 이제 중력에 의한 에너지 때문에 빛이 나긴 하는데, 어쨌거나 그때부터 스스로 빛을 낼 때부터 이제 별이라고 불러요. 별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별의 생성 과정은 이렇고, 22쪽으로 오세요. 22쪽으로 오셔가지고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별의 탄생. 우주 공간에는 주로 수소와 헬륨 기체로 이루어진 성간물질이 있다. 우주 공간에 흩어져 있던 성간물질이 모여서 뭉쳐지면 중력이 커져서, 그죠? 뭉쳐지면 중력이 커진다고요. 주변의 성간물질을 더 많이 끌어 모아서 밀도가 더욱 높아진다. 밀도 개념 알고 있죠? 그죠? 어떤 특정 공간 안에 얼마만큼 빽빽이 들어차있냐. 밀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성간물질이 모인 곳에서 원시별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원시별 처음 선생님 지금 오늘 얘기하는데, 그래서 원시인, 원시시대 할 때 그 앞에 붙는 원시가 별 앞에도 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원시인은 사람은 사람인데 뭔가 그 사람이 정말 지금의 사람이 되기 옛날 버전의,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시별은 아직 수소 핵융합을 하기 전에, 그래서 별이 되고 있는 그때 단계를 원시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장 23쪽이죠. 원시별은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서 열이 발생하여 내부의 온도가 점차 높아진다. 그죠?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무거워지고 있고 땡기고 있고. 그리고 온도가 1000만 켈빈 정도 되면 굉장히 뜨겁다는 얘기죠.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 원자핵이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는 수소 핵융합 반응. 그죠?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몇 개가 몇 개로 4개가 1개로 된다. 일어나서 많은 양의 에너지와 빛이 발생해요. 같은 말인데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발생하기도 해요. 네. 이처럼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별은 별의 중력과 내부 압력, 요 내부 압력. 선생님이 내부 압력 처음 나오죠? 그래서 중력은 별 중심으로 애들을 막 끌어 잡아당겨요. 그렇게 되면 계속 별이 작아지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존재하는데, 핵융합을 통해서 밖으로 밀어내는 내부 압력이 있어요. 내부 압력. 그래서 내부 압력이 평형을 이루어서 던을 수축하지 않으므로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런 말이 있죠. 수소는 별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이므로 별의 중심부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매우 긴 시간 동안 일어난다. 아시겠죠? 그리고 23쪽에 수소 핵융합 그림이랑, 그죠? 저기 내부 압력이랑 핵융합에 의한 내부 압력이랑 그 중력이 평형을 이루는 그림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몇 분입니까? 19분? 해봅시다.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예. 별의 진화 과정이 아직 이제 원소가 그 많은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라는 얘기는 아직 안 했잖아요. 하나도 안 했잖아요. 지금 별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 그 다음에 별이 만들어지고 나서 얘가 이제 성장을 해요. 자라요, 점점. 그 진화 과정이라고 하죠. 성장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거 다음에 이제 아마 원소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적으면 좋겠는데, 24페이지고요. 이거 다 한 다음에 좀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별이 생겨난 것부터 좀 해봅시다. 생겨난 거. 그래서
원시별 뭉쳐지고 있어요. 지금 성간물질들이 뭉쳐지고 있고요. 이렇게. 성간물질들이 뭉쳐지고 있고 중력에 의해서 점점 뭉쳐져요. 쪼그라들어요. 중력 수축이라고 해볼까? 중력 수축. 온도는 점점 올라가는 상태죠. 온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 뭐 1000만 켈빈이 딱 됐어. 1000만 켈빈이 딱 되면 별이 되는 거죠. 별. 그죠?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요.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고 이제 수축하기만 하는 게 아니고 팽창하는 힘도 생겨요. 핵융합 때문에 밖으로 밀어내는 힘도 생겨가지고 별의 크기가 유지되고 그러니까 이게 크기 같은 건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조금 이제 여기가 수축하니까 여기가 이제 뭐 더 작아지는 과정일 테고 수소 핵융합을 하고 나면 뭐 한 요 정도로 그려볼까요? 그래서 수소 핵 4개가 헬륨 원자핵 하나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 일어나면서 빛을 내게 되죠. 그죠? 그리고 뭐 이 중력이랑 내부 압력이랑 중력이랑 평형을 이루고 있고 별의 크기가 유지되고 그 다음 그래서 하게 되면 이 다시 그림을 그래서 별이 있으면 어디가 가장 뜨거울까요? 어디에서 가장 수소 핵융합이 가장 먼저 일어날까? 당연히 중심부가 가장 뜨겁고 가장 중심에서 먼저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구조를 보면 안에 헬륨이 있고요. 바깥쪽에 이제 수소가 자리하게 되는 이런 구조를 띱니다. 그죠? 그래서 수소 핵융합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뜨거운 온도가 유지되고 주변의 것들을 계속 잡아당기고 있고. 그래서 조금 그려보면 헬륨 부분이 많아지겠죠. 헬륨 부분이 많아져요. 헬륨 부분이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 중심부에서 수소가 무제한 뭐 제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소를 다 쓰면 이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돼요. 왜 이게 안 일어나요? 온도가 너무 낮아진 거예요? 아니면 수소 원자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수소 원자핵이 없어서. 그죠? 그러면 중력이랑 원래 내부 압력이랑 평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수소 핵융합이 안 일어나게 되면 뭐가 작아져요? 내부 압력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이 더 커지. 별이 수축하게 돼요. 별이 수축한다는 얘기는 뭔 소리예요?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온도가 올라가. 아시겠죠? 그래서 온도가 다시 또 오르기 시작해요. 수소 핵융합 다음에 핵융합 단계가 존재해요. 헬륨 핵융합이라고 해요. 그 다음 이거는 헬륨 원자핵이 탄소 원자핵으로 바뀌는 걸 말합니다. 이거는 헬륨 원자핵이 탄소 원자핵으로 바뀌는 핵융합을 말해요. 그래서 별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가 당연히 온도가 계속 높을 테니까 가운데 탄소가 있고요. 그 다음 층에 헬륨이 있고 바깥쪽에 수소가 있게 되면 이렇게 층이 계속 생겨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 별의 온도가 증가하게 돼요. 전체적으로. 아시겠죠? 이렇게. 그리고 하나 또 특징적인 게 이 정도 크기, 이 핵융합 정도가 되면 아까 전에 여기는 지금 온도가 여기는 수소가 있지만 1000만 켈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일어나요. 근데 여기 탄소가 생길 정도로 뭉쳐지고 나면 이 바깥쪽도 1000만 켈빈이 된다고. 1000만 켈빈이 돼요. 바깥쪽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난다는 얘기. 그래서 바깥 부분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요. 핵융합이 일어나면 밀어내는 힘이 생긴다고. 그래서 바깥 부분이 팽창하게 돼요. 별의 크기가 커져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 별의 크기가 커지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가 이제 수소 핵융합이 돼서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내부 압력이 여기 생기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테크트리, 두 가지 과정이 생겨요. 만약에 이제 이 탄소 원자핵까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로 중심에서 이제 헬륨을 다 쓰고 나면 마찬가지로 수축하게 되겠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층층이 이제 더 무거운 원소가 별의 중심부에 만들어져요. 근데 이건 조건이 있죠.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성간물질이 애초에 주변에 많았어야 돼요. 애초에 내 주변에 성간물질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내가 땡겨도 계속 땡길 수 있어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야만 그 다음 핵융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애들을 다 땡겼는데도 이 헬륨 핵융합 다음 탄소 핵융합이 안 돼. 온도가 충분하지 않아. 그러면 그럴 때랑 성간물질이 별로 없을 때랑 주변에 충분히 많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갈려요. 이제 진화 과정이, 진화 테크트리 많을 때. 그래서 별로 없을 때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중심부는 계속 수축하고요. 중심부는 계속 수축하고 바깥쪽에 이제 수소 핵융합으로 인해서 날아가서 약간 가운데랑 바깥쪽이랑 분리가 되는 이런 모양의 천체가 완성돼요. 얘가 행성상성운이에요. 행성상성운. 얘가 행성상성운이고, 그리고 이 바깥쪽에 있는 이 구름 같은 게 다 날아가고 나면 가운데 얘만 남아요. 얘만 남죠. 얘가 백색 외성이에요. 얘가 백색 외성. 그래서 요거는 뭐 다시 얘기를 하겠고, 많을 때는 계속해서 생겨요. 수축하고 온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 핵융합하고 또 수축하고 그 다음 핵융합하고 해서 여러분들 교과서 24페이지 보세요. 24페이지 보면 언제 가운데 철이 하나 있죠. 철. 그리고 이렇게 층층이 되어 있잖아요. 중심부에 철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합니다. 계속하고 주변에 성간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수축해요. 근데 철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핵융합은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어려운 내용이라서 선생님이 좀 설명하기가 힘든데 한 공간 안에 뭉쳐질 수 있는 질량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철 다음에 핵융합을 하려고 계속 주변의 거를 끌어당겨요. 그냥 한 공간 안에 굉장히 높은 온도를 만들려고 질량을 모으다 보면 폭발해요. 폭발. 그 전에 폭발해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납니다. 초신성 폭발. 그래서 왜 폭발해요? 갑자기? 이거 궁금한 사람은 좀 찾아보세요. 근데 되게 어려운 내용이라서 그냥 폭발한다는 것만 알고, 폭발한 다음에 이제 중성자 별이 되거나 블랙홀이 되는 이 과정, 요 정도까지만 조금 알아두세요. 중요한 건 이 별이 성장하는 과정,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보여줄 거니까 요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진짜 지우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존의 문제집에 좀 높은 수준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좀 덜한데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바뀐 지 1년밖에 안 돼서 문제집의 수준이 바뀌기 전에 과학책이었어요. 그거는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집이 그거 이제 바로바로 못 따라오니까 그런 건데,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이수민 선생님이랑 같이 가르친 내용에서만 나와요. 뭐 다른 문제집에서 추가적으로 심화된 내용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서는 안 나오고 가르친 거에서만 나옵니다. 아시겠죠? 24쪽으로 오세요. 지금 조금 어려울 건데 같이 읽어볼게요.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은 중심부에서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더는 일어나지 않으므로 별의 내부 압력이 중력보다 작아져서 별이 수축하기 시작한다. 그죠? 아까 그 얘기 한 거예요. 별이 수축하면서 발생한 에너지는 다시 중심부 바깥의 수소층을 가열하고 이 수소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별이 팽창하기 시작한다. 그죠? 여기가 좀 어렵게 돼 있어요. 이 교과서가 그래도 쉬운 편인데 이 부분이 조금 글자도 많고 이해해야 될 것도 좀 생각할 것도 많고 이렇게 끊어놔요. 그래서 팽창하는 별은 표면 온도가 낮아져서 빨갛게 보여요. 빨갛게. 이런 별에서는 중심부가 수축해서 밀도와 온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헬륨이 탄소로 바뀌는 핵융합, 헬륨 핵융합이라고 그래요. 일어나서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 에너지는 중심부를 둘러싸고 있는 헬륨층과 수소층을 차례대로 가열하여 별이 다시 팽창한다. 별이 점점 커져요. 그 아래 보세요.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 거기 밑줄쳐요. 거기 밑줄치고 다시 그 위쪽으로 가서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 거기 이렇게 동그라미 쳐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큰 별, 작은 별 했지만, 그러니까 주변에 성간물질이 많아서 끌어당기면 충분히 무거워질 수 있는 질량이 큰 별이 있고, 주변에 성간물질이 별로 없어서 아무리 다 끌어모아도 질량이 태양 정도밖에 안 되는 별이 있고, 그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중심부에 탄소가 만들어진 후에도 중심부의 온도가 계속 높아져서 점차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수축하고 온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 핵융합하고 그게 반복된다 이거죠. 그 결과 질소, 산소, 규소 등의 원소들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해서 철까지 만들어진다고요. 철까지. 그리고 질량이 더 큰 별, 주변에 이제 끌어모을 게 더 많았던 거죠. 철이 만들어지면 더는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고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때 별의 중심부가 수축을 견디지 못하면 별이 폭발해서 초신성이 돼요. 그리고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이제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해서 그때 뭔가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밑줄 쳐요.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한 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원소들이 세상에 만들어지게 됐다. 이런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교과서에는 없는데 그 인터넷이나 혹은 이제 문제집에 많이 나와 있는 그림이 이거예요. 그래서 성운이라고 하는 거, 여기 성운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우주 먼지가 뭉쳐져서 구름처럼 돼 있는 걸 성운이라고 해요. 성간물질 뭉쳐져 있는 성간물질 성운이고, 이제 질량이 좀 무거워지는 테크트리와 가벼워지는 테크트리다 이거죠. 그래서 질량이 작은 별은 이렇게 아까 빨갛게 되는 적색 거성 단계를 거쳐서 분리가 돼가지고 저렇게, 그죠? 무거운 애들은 적색 거성 단계예요. 근데 굉장히 크기가 크기 때문에 초거성이라는 걸 붙였고, 초신성 폭발해서 중성, 이제 뭉쳐진 그 질량 크기 정도에 따라서 중성자별이 되거나 블랙홀이 되거나 뭐 이런 거. 교과서에 없으니까 이런 단어까지 막 외우지는 않아도 돼요. 근데 이제 지구과학원을 이제 2학년 가서 배우시기 전에 좀 더 자세히 알면 되겠죠. 오늘 배운 건 이건 별의 생성 과정, 진화 과정, 그리고 그 간의 개념 있죠? 기본적인 개념. 성간물질이 뭐고, 중력은 뭐고, 핵융합이 뭔지 그런 거 좀 아셔야 되고, 뭐 원소 생성 과정이랄 건 다른 게 주요하게 선생님이 설명 안 했고, 이 생성 과정과 진화 과정에 대해서만 조금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죠? 오늘 영상이 좀 많이 길었네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